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오늘은 조금 뜬금없지만 춘천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할 차량은 베이비 폭스바겐이죠. 베이비 티구안이라는 귀여운 애칭을 가지고 있는 T-Roc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출시 현장에서 디자인 리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네, 출발하기 전에 이 크기와 색깔만 먼저 살펴볼게요. T-Roc은 SUV의 강인함과 해치백의 민첩함을 고루 섞은 크로스오버 모델인데요. 티구안과 같은 MQB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이 돼서 전고는 낮고요, 전폭은 넓고 오버행은 짧게 끊어서 역동적인 비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동급 경쟁 모델이죠. 지프의 레니게이드와 BMW의 미니와 비교해보면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고요. 이 시장의 1위인 셀토스와 비교하면 전폭을 제외하고는 다 작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르노 삼성의 캡처와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총 5가지예요. 화이트, 레드, 블루, 그레이, 실버 이렇게인데 저희의 차량은 레드 색상입니다. 이 색상이 T-Roc의 정체성, 좀 발랄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 다홍색이 섞인 촌스러운 레드가 아니라 찐 핑크를 바탕으로 한 레드여서 좀 발랄하고 시원한 그런 청량감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와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블랙도 선택할 수 있어서 총 6가지의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작년에는 소형 SUV가 굉장히 핫한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국내 판매량이 5만 대에 채 미치지 못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는데요. 소형 SUV 판매 1위인 기아 셀토스도 14,706대가 팔리면서 18% 이상 줄었고요. 코나 XM3 티볼리 베뉴 니로도 모두 판매가 줄었습니다. 오직 한국 GM의 트레일블레이저만 늘어가지고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T-Roc은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개소세 3.5% 반영을 기준으로 3,500만 원부터 4천만 원대 초반까지 책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폭스바겐에서는 독일보다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6월부터는 특별한 파격적인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과연 이 T-Roc 살리기가 성공할지도 지켜봐야겠죠. 네, 운전석에 앉아서 보니 이 자그마한 공간 안에 폭스바겐의 감성이 진하게 담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8인치의 계기판과 12.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수평적인 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이 디지털 콕핏은 시인성은 나쁘지 않은데요.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에 비해서 좀 담백하고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은 있죠. 이 디지털 콕핏은 여기에 있는 조작 장치를 통해서 내부 구성을 조금 바꿀 수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는 주행 중에 지도가 뜨기는 해요. 그런데 세부적인 정보는 아니고 어떤 진입로와 방향 정도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담백하죠. 기존 폭스바겐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한글화가 돼서 조금 더 편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동작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인식해서 편의성을 높였는데요. 이렇게 좀 세게 넘기면은 페이지가 넘어가서 운전할 때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상당히 간편하죠. 네, 스티어링 휠은 가운데 로고와 함께 이렇게 크롬 장식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스티치로 하이라이트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도어 부분에 아주 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와 프리미엄에서는 이렇게 레드 조명이 들어가고요. 스타일 트림은 하얀색 조명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만 가성비를 위해서 약간 아쉬운 선택을 한 점도 보이는데요. 이런 소재나 마감들이 플라스틱이 이용되는 등 좀 저렴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열 시트는 수동으로 움직여야 하고 열선은 조작이 되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오늘같이 긴 나들이를 할 때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의 구성도 조금 투박하죠. 터치가 아니고 이렇게 모두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드라이브 모드 조작하는 장치는 이 왼편 끝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세로로 위치해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리고 USB 장치가 2개 있고요. 네, 기어 레버에도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자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이런 톨 사이즈 커피를 넣을 때 조금 꽉 끼는 사이즈이긴 하네요. 여기 이렇게 차키를 놓는 장치는 여기 있고요. 자그마한 센터 콘솔이 마지막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몸집이 좀 아담한 소형 SUV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SUV적인 시야는 아니고요. 그런데 전방 시야는 괜찮습니다. 이 유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널찍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유리 시야는 괜찮고요. 또 측방에도 이 A필러가 좀 얇게 위치해 있어서 옆면 시야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거울의 면적도 조금 조그맣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차의 무게는 1500kg이 조금 안 되는데요. 차의 몸집에 비해서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둔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스티어링 휠 반응도 민첩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따로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네요. 네, 국내 출시되는 T-Roc은 디젤 엔진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이런 콤팩트 SUV들의 엔진이 다운사이징의 흐름을 쫓아가는 반면 이 T-Roc은 폭스바겐이 좀 가장 잘하는 자신 있는 조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0L TDI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여기에 8단 DSG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강조된 전륜구동 레이아웃이 바탕이 돼서 최고 출력은 1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4.7의 넉넉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형 SUV인 만큼 연비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과 복합 연비 기준 15.1km/L의 효율성을 갖췄고요. 도심과 고속에서의 연비는 13km 그리고 17km/L대입니다. 잠깐 느껴봤지만 출력과 가속 성능은 한마디로 재빠릅니다. 이 작은 몸집에서도 이 둔탁한 무게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요. 2000rpm대의 어떤 실용적인 영역에서 초반 토크감이 충분하게 느껴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초반 가속성은 꽤나 빠릿해서 디젤 엔진의 둔함은 많이 덜어낸 모습이고요. 실제로 페달이 운전자 조작 행위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차체가 덜컹거리긴 하지만 좀 매끄럽게 속력을 끌어올려서 페달 밟는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서스펜션은 꽤 단단한 편에 가까워요. 이 티구안과 같은 MQB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전고만 높아졌을 뿐 SUV가 아니라 해치백에 가까운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차체가 돌에 딱 눌러붙으면서도 날카로운 조향이 가능해서 이렇게 고속 주행에서의 주팟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7단 DSG 변속기 덕분에 직결감이 꽤나 매끄러운데요. 이 스티어링 휠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가 작게 자리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원할 때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T-Roc은 주행 모드를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모드를 누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인데 지금 저희는 노멀로 달렸다가 이제 스포츠로 한번 주행해 볼게요. 어떤 둔탁함도 그대로인 것 같고 엔진음이 조금 바뀌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소소한 주행 질감의 차별화를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차는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토션빔으로 가성비 있는 구성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달릴 때 약간 울퉁불퉁한 길이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차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진폭이 비교적으로 좀 크긴 합니다. 그리고 노면에 있는 잔진동을 좀 흡수해내지 못하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다만 원래 자세로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그 탄력성은 동급의 SUV와 비교했을 때는 좀 고급감 있게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T-Roc의 가장 아쉬운 점은 소음입니다. 차는 디젤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이 계속 유입이 되는데요. 시동을 걸 때부터 시작이 되더니 지금 시속 50km가 채 되지 않는 저속에서도 소음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 자그마한 차체에 좀 넉넉한 힘을 발휘하는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인 것 같기는 해요. 엔진은 외에도 풍절음이나 하부 소음까지 잘 방어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판매되는 T-Roc에는 전방 충돌 보조와 긴급 제동 기능 등의 ADAS 기능이 이제 전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앞에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다른 차선에서 차량이 끼어들어도 정지까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가격대의 소형 SUV인 점을 감안하면 꽤 훌륭한 성능이죠. 다만 이 차선의 이탈을 방지해주는 레인 어시스트 기능은 유럽 판매되는 T-Roc에는 들어가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T-Roc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열로 앉았습니다.
이런 소형 SUV, 컴팩트 SUV가 2030 미혼 여성, 남성을 주 타겟으로 하다 보니 2열은 꼼꼼히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 T-Roc은 2열을 놓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1열과 동일합니다. 담백하고 무난한 구성인데요. 이런 도어 부분 또 통일성을 갖췄고요. 손잡이도 1열과 똑같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장식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다른 게 있다면은 1열 도어 트림에는 아주 얇게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2열 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공간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차에서 눈에 띄게 좋은 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공간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는 전장이 4200mm 정도 되는데 휠베이스가 2600mm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몸집에 비해 꽤 괜찮은 휠베이스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리 공간은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고요. 이 발밑 공간은 깊게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좀 깊이감은 있어서 넉넉한 공간을 갖추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턱이 높게 자리하고 있어서 가운데 사람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헤드룸이 상당히 좋습니다. 1열에서 운전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넉넉해서 좋았거든요. 근데 2열에서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딱 보이면서 이 공간까지 넉넉해서 생각보다 좀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네요. 이 내장 색상은 검은색이 기본 컬러고요. 프레스티지와 프리미엄부터는 이 색깔이죠. 그레이 앤 이 크림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랑 이 앉는 부분의 색깔이 다 달라서 총 3가지 색깔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은 좀 더 진한 회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앉는 부분은 약간 비둘기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색깔 자체는 예쁩니다. 그런데 시트가 그렇게 편안한 구성은 아니에요. 앉아보면은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좀 탄성이 있는 소재여서 장시간 오늘 운전을 했는데 약간 좀 몸이 배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나 아니면 잔 진동들이 엉덩이 부분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2열의 공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랑 USB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쪽에는 독서등이 있는데 조작 방법들이 굉장히 투박해요. 독서등도 이렇게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똑딱 하고 끄고 키는 방식이고요. 이 암레스트 부분에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약간 끼익 하고 열리죠. 부드럽게 열리진 않네요. 여기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네, 2열 시트에는 열선 없고요. 통풍도 없습니다. 옷걸이, 옷을 걸 수 있는 자그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창문을 열 때 이런 굉장히 클래식한 소리가 나네요. 이 차의 승차감은 조금 투박한 편입니다. 사실 1열에서 운전을 할 때는 발랄하고 경쾌한 거동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묵직하거나 좀 단단한 거친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진 않았거든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인데 후륜에는 토션빔이거든요. 그래서 1열에서 갖고 있던 그 최소한의 부드러움마저 2열에서는 좀 없는 느낌이어서 위아래로도 더 많이 통통 튀기고요. 왼쪽 오른쪽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뭐 성능이나 안전사양, 첨단사양, 그리고 승차감 이런 기능들이 주가 되는 차가 아니잖아요. 대신에 뭐 운전할 때 경쾌하고 좀 편리하고 부담이 덜하고 거기에 약간의 공간성을 갖춘 그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한 차를 찾으면서도 예쁜 차로 원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의 초여름 나들이 우리 베이비 T-Roc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T-Roc은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출시가 됐는데요. 실제 판매 대수는 3040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기본기를 잘 다지면서도 약간의 고급감을 더한 덕분인데요. 과연 이 T-Roc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또 돌풍을 일으킬지도 지켜봐야겠죠? 오늘 저와 함께 초여름 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차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